라스트 찬스입니다. 국내 증시 회복세 스텝 바이 스텝 재하락을 한다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시장에 대한 판단 이분과 함께 나눠보고 있어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시무룩했던 요 며칠이기도 했는데 또 오늘은 상승하는가 했다가 또 상승폭을 줄이니까 또 아쉽기도 하고요.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분석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 그 타이틀 보시면 회복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장 내부에서도 사실 반등의 끝자락에 좀 나타날 수 있었던 오늘 뭐 시장 흐름 중에 뭐 우선주가 급등한다든지 아니면 정치 테마가 다시 또 상승한다는 것은 이제 한 차례 턴을 했다, 뭐 반등이 좀 끝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멘텀이 새로운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렇지만 주변 상황이나 수급 이런 상황들이 예전보다는 좀 개선된 것이 좀 보이기 때문에 만약 하락이 다시 나타날 경우에는 이번에는 좀 더 매수를 좀 더 강하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있는 그런 타이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전반적으로 아침에 보니까 뭐 바이러스 악재에 대한 시장 반응이 좀 많이 둔감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국내적으로 뭐 추가적인 대형 악재가 나온 게 또 없고 여기에 중국 증시도 오늘 오전에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동참해서 지수는 좀 흘러갔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중국 증시가 사실 반등하는 이유는 많이 빠진 것도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뭐 그렇지만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좀 대응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많이 좀 밀리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악재, 대형 악재가 또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중국 정부는 또 추가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부터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지수 자체는 뭐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일단 뭐 수급적으로만 보면 외국인이 지금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좀 강도가 좀 세게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사실 순매도를 좀 크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기관 내에서도 금융투자가 가장 순매도가 크고 나머지 기관들은 거의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선물과 연계한 차익거래 매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내부적으로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 한 이틀 연속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잔고 수준이 좀 내려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인 양시장 합해서 한 1,250억 원 정도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소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위험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시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는 좀 다행스럽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 중에서 좀 우려가 되는 점은 바이러스 자체 확산이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조업들의 생산 중단 소식에 대한 우려감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차에 들어가는 와이어링 하니스라는 그런 전선 부품이 부족하면서 지금 조업 단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있는데 중국 조업이 사실 언제 될지 사실 확신이 지금 안 들리는 상황에서 많은 업종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감이 시장 전체는 악영향인데 오히려 반대로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업체에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좀 역발상적으로 좀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일단 시장은 단기 급락한 이후에 지금 월요일부터 약 3일간 그래도 반등 나온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마무리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시장이 대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혹여나 기회가 온다면 지수가 하락하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주 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부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쪽 생각하고 계세요? 네, 지금 보면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에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최근에 좀 발견된 게 있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털어버릴 것들을 4분기에 많이 털어버리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특히 그런 종목 중에 LG화학이 사실 유럽 전기차 판매의 증가에 따른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주가에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테슬라 쪽에서 중국에 지금 그 CATL이라는 중국 업체가 공급을 더 제대로 확실하게 그 뭐랄까요 캐파가 좀 부족한 관계로 대체로 지금 LG화학이 좀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실 메이저 업체 중에는 파나송이라는 그 더 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아닌 LG화학이 좀 그런 관여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목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 그 실적이 상당히 좀 4분기 안 좋았었는데 그렇지만 올해 2분기부터 내년까지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부담이 있어서 오늘은 소폭 지금 음봉 마감을 했지만 향후에 그 많이 지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다시 매수할 기회를 준다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눌림목 매수가 유효한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지금 대규모 상각을 통해서 올해 최소한 뭐 상반기까지는 별로 아직 실적이 안 좋을 거로 보이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 그래서 올해 전체로는 그래도 적자를 소폭이나마 탈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부터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함으로 인해서 주가는 지금 미리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인데 장기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과거 경험에도 실적이 좋을 때는 매도하고 실적이 나쁠 때 매수하는 그런 패턴을 항상 뭐 십수년간 반복을 했다는 그런 경험적인 본다면 올해는 약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상당히 지금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실적을 발표해서 4분기 또 적자를 기록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내일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온라인 판매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판매 업체들은 사실 오프라인 할인점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다. 그래서 편의점이 아무래도 할인점의 대체로 좀 상승, 그 실적의 수혜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편의점 중에서도 실적, 기술적으로나 뭐 수급으로 가장 양호한 것이 GS 리테일 정도. 오늘 좀 오르다가 조금 멈춤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좀 눌림목에서는 관심 가져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그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사실 중국 바이러스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 이쪽에서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상당히 주가는 부진한데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 하락 시에 좀 눌림목 아니면 저점 매수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주배우조 관련 개편 뉴스가 뭐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요 세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수급이 집중적으로 개선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건강기능식품이면서 실적 개선이 좀 예상되고 있고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뉴트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가지만 눌림목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는 분이 아닌데요. 물론 뭐 지금 당장 이거 추천 이건 아니지만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한번 챙겨볼 만한 것, 또 우리가 확인해볼 만한 종목들로 한번 메모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큰 시각에서 전략 포인트 챙겨주십시오. 네,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번 주까지는 사실 관망세를 좀 더 유지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새로운 뉴스가 뭐 나올 것들이 충분히 더 있다고 볼 때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매수를 하시긴 하시되 단기적으로 좀 급락했을 때만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신용 잔고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전하게 신용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서 신용 그 담보 비율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지속적으로 좀 그 담보 비율을 넉넉하게 가지고 가시는 전략. 아무래도 그러려면 신용으로 사신 종목들은 일부 현금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사실 앞으로 향후의 지수 방향성의 키포인트는 여전히 저는 외국인이 매수가 지속되어야 한다 보이는데, 외국인이 매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경제에 대한 그런 신뢰적인 회복도 있겠지만 환율이라든지 이런 매크로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런 매매 동향을 잘 살피면서 그에 따른 매매를 좀 추종하는 전략은 바람직하다. 따라서 지금은 매수하고 있는데 매도로 바뀐다면 매도로 전환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살펴보는 시장 뷰에 대한 판단들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나쁘지가 않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 마감 전략 A+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